안녕하세요, 최영훈 교수입니다. 오늘 주제도 대학 교수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. 지금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의사, 치과의사가 되는 걸 인생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고,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의사, 치과의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 분은 없을 정도로 정말 단군 이래 이렇게 의사, 치과의사가 인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. 그래도 제가 여러 군데의 대학병원을 거쳤고 아직까지는 현직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점 말씀드립니다. 우선 의사, 치과의사는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과대학, 치과대학에 입학하기만 한다면 거의 99%의 확률로 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. 의과대학, 치과대학 교육의 제1 목표는 국가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고, 아주 재능이 없거나 학업에 흥미가 없지만 않다면 99%의 확률로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치과의사 면허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참 초라하죠.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따면 자, 의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게 문제죠. 면허는 있지만 아직 자신있게 환자를 볼 능력은 한참 부족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거나 월급 의사로 취직해서 조금씩 환자를 보면서 임상 능력을 키워야 하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,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느냐, 이걸 대부분 간과하시는데, 내가 원하는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레지던트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유명한 교수님일수록 인기가 많아서 레지던트 경쟁률이 치열하겠죠. 또 그 교수님이 내가 졸업한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아니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같은 대학 출신이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.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현실이 그렇습니다. 치과의 경우라면 굳이 레지던트를 안 하고 유명한 개인 병원의 월급 의사로 취직을 해서 실력 좋은 원장님께 조금씩 배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유명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대표 원장님을 두고 신입 월급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, 물론 받는 환자도 있겠지만 나는 기다려도 대표 원장님께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교통이 발달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환자들이 엄청난 정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신입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보기가 적어도 제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. 한 명의 실력 있는 의사가 만들어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합니다.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어떤 의료 기술을 통달하려면 그 치료를 실제 환자에게 많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이 정말 많이 막혀버렸죠. 지금 갓 면허를 딴 신입 의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, 이미 시장에는 실력이 쟁쟁한 기성 의사들이 바글바글하고 환자들도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누가 실력이 있는지, 누가 경험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 양성 시스템이 초보 의사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유명한 교수님이나 유명한 개인병원 원장님 밑에서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, 그 중에는 친절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좋은 의사로 성장시켜주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, 잘못 걸리면 자잘한 뒤처리만 실컷 하고 정작 배워야 하는 중요 기술은 배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도제식 수업과 노예 생활은 한 끗 차이입니다. 그래서 많은 레지던트들이 꿈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진료 분야로 진출하는데, 문제는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는 거죠. 몇 시간짜리 세미나 듣고 실습 몇 번 하면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불행하지만 남도 똑같이 쉽게 금방 따라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. 이 대목에서 현타가 오죠. 내가 그렇게 10대를 갈아 넣어서 의사가 되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또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,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을, 경제적으로 풍족할 줄 알았는데 의사의 공급이 많은 분야는 월급도 마찬가지로 경쟁해야 합니다. 실제로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후배 치과 의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기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도 포기하고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줄 알았던 경제적인 풍요로움도
희미해져만 가는 거죠.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의료의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. 비행기 조종사는 실제로 비행기 많이 몰아보고 시뮬레이터 많이 타보면 후배가 선배를 역전해서 기량이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의료행위라는 건 고도의 기술이고 가르쳐 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지도를 잘 받으면서 실제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절대로 후발주자가 기존의 실력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당연한 게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초보 의사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요. 제 30대 10년간은 매일 고민하면서 왜 이게 안 될까? 책에서는 되는데 비결이 뭘까? 고민하던 시기였고 정말 운이 좋게 일본의 대가 선생님께 사사받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짧은 기간에 크게 업그레이드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만약 지금 의사, 치과의사를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적어도 현직 의사와 대화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 본인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 면허를 딴 후에 본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거기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걸 추천합니다. 저 때만 해도 일단 치과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졸업하고 어떻게 개업할 자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던 그런 시절이지만 지금은 시장도 포화 상태고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식의 방식은 죄송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큰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의사와 치과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. 본인이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같은 인간인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윤택한 삶을 산다면 정말 꿈같은 삶이 이루어지겠지만 경쟁에 밀리고 진로를 잡지 못해 하기 싫은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루하루가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주변을 보면 치과대학 합격한 걸 가지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치과의사 면허증 받는 날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